자, 미래한국당의 비례 후보들 보니까 야, 이 얍삽한 놈들 보세요. 미래한국당의 후보로 국회의원 되고 싶다고 숟가락 얹은 그 명단 발표하는 걸 봤는데 비례 신청만 530명이었습니다. 민주당 몇 명이 있었지? 그때 130명 정도. 130명이요. 네.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이 비례로 국회의원이 많이 만들어진다더라. 잘하면 막 28석, 30석 나온다더라. 난리를 치니까 대한민국의 쓰레기란 쓰레기는 다 모였어요. 재활용도 안 되는 것들. 특히나 그 유튜브 채널에서 활약하던 그 사람들이 정말 다들 예상했던 것과 한치 어긋남도 없이 다 모였더라고요. 뭐 신의 한수 기자인 사람, 앵커임 기자인 사람, 뭐 그거 유튜브 운영자. 그거 유튜브 운영자들 그러니까 야, 기본적으로 난 그랬으면 좋겠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 그날도 하나 밀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너무 순수했네. 그러니까 서로 포지션이 다른 거야.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국회의원을 권력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부럽잖아. 깨놓고 이야기해서. 대선을 가까이서 봤잖아요. 권력이라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어쩌면 그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홍보해드리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이 직접 돼가지고 내가 금배지, 소위 말하는 금빠지 이렇게 달고 막 보좌관들 거느리고 하는 그건 하고 싶지가 않은 거거든요. 진짜 0% 1%도 아니야. 사람들은 근데 그런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면 뭐 쟤네들 무슨 뭐 권력이 되고 싶어하고 뭐 사심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전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그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결.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회의원이라는 게 엄청 권력인 애들이에요. 문화가 다르다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 지금 팟캐스트나 유튜브 막 수년간 한 사람들 중에 정치권 간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 예.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방송을 천직으로 알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치가 되고 싶으면은 이해찬 대표 같은 분들 막 짜웅짜웅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영입대 들어가가지고 국회에서 기자회견 한다? 영입인사라고 그런 짓은 안 하고 싶다는 거거든. 근데 얘네들은 가끔씩 우리 방송에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유명해지는 게 나빠, 돈 버는 게 나빠, 정치인 되는 게 나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직 우리의 목적이 그것인장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민주주의 아직 좀 멀으셨고요. 얘네들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기회는 찬스다 하면서 국회의원 한번 돼보겠다고 530명이 거기다 명함을 내민 거야. 그러니까 고난과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고 해석하는지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데 우리가 그 대한민국 정치 구조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그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전 세계 어느 나라나 권력 구조상 그 권한이 집중돼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걸 자기 권력으로 누리면 제왕적이 되는 거고 그 책임자들한테 자기 권한을 위임하면 민주적인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국회의원은 그 국회 내부의 행정 구조상 무한대의 권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 없이 내 권리만 누릴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내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누리기 시작하면 무한대의 권력이 되는 거고 그걸 내가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잠시 빌려 쓰는 힘이라고 생각하면 보좌관 한 사람도 소중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미래한국당에 들어오는 이런 인간들은 나 좀 이름 좀 날렸다고 유튜브에서 좀 이름 꽤나 썼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오는 너무 가짜나 진짜. 제가 트위터에도 올렸었는데 지금 비례대표 후보 중에 세로 가로 연구소 거기 대표 이름 입에 담기도 싫은 그분 대표 중에 한 분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SNS에 올리긴 했었는데 제가 압구정을 지나가다가 정말 깜짝 놀라서 사진을 찍었거든요. 이 가로세로 연구소는 무슨 가발 가게처럼 간판에 일단 김세희와 강용석 씨 얼굴이 딱딱 박혀 갤러리아 있습니다. 백화점 맞은편에 네. 그 만들었다는 그거.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 사람들이 네. 방청할 수 있게 네. 되는데 그냥 길바닥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 자체는 굉장히 창의적이다. 아니 창의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왜 갤러리아 백화점 맞은편에 그 도로변에 그런 정말 볼품 없는 걸 낸 그 정신 세계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용석 변호사나 김세희 기자가 음. 자기가 20대 때 10대 후반이나 20대를 지나면서 자기 나이 때에서 봤을 때 제일 잘 나가던 공간이 압구정동이거든. 그러니까 압구정동이 어떤 부의 상징인 거야. 예. 가난한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기가 돈 좀 생기면 압구정동에 뭔가를 차리는 거죠. 아까 정봉주 의원 말씀처럼 우리 녹음실은 막 빛이 떠다니잖아요. 이게 전문가만 보이는. 그래서 저거 빛이 나잖아요. 막. 그러니까. 아우 눈부셔. 참. 아무튼 이게 확실히 분명히 결은 달라요. 세력에 따라서는. 아마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도 내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하고 싶다에는 실제로 권력이기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못다 이룬 꿈들이 있어요. 못다 이룬 꿈들 이런 것들이 나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쪽 세력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익숙해진 사람들이라고 봐요. S모 의원 빼고요. 8년 해먹었으면 됐지. 박근혜 때 어떤 말도 못하고 존재감 없이 그냥 하세월 8년 4년 초반 4년은 괜찮았다고 난 봐. 우리 S 의원께 4년 동안 저렇게 하시고 나서 결국엔 새로운 도전자 사실 알고 보면 그 지역 원래 주인이었던 사람이잖아요. 네거티브로 일관하시고 마지막 끝모습까지 진짜 비열하게 가셨던 분은 네. 그런 분들은 진짜로 권력 지향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정말 아름다운 사례를 한번 말씀해드려야 돼요. 강기정 의원님 컷오프 되고 그 다음날 바로 가방 메고 돌아다니잖아요. 강기정 의원 지금 강기정 수석은 예. 내가 이상희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예. 내가 나한테 지금 국회의원 비례대표 한 분이 권력이겠어요? 그렇죠. 말하자면 나 강기정 수석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 전화 또 진짜 한 통화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연락이 왔는데 내가 연락하지 마시라고 했다고. 수석님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러니까 고향 후배 예. 밥 한 끼 먹고 싶다는 뉘앙스를 풍기시길래 아 그러지 마시라고 했다고. 난 먹고 싶어. 거기 청와대 나올 때까지 안주거리지 마. 그러니까 그게 자랑스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방송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그렇죠. 예. 그분도 실제로 밥 먹고 싶은 생각이 없었을 거야. 나 너 잊지 않고 있다라는 메시지만 던져주면 서로 이심저심 통하는 거야. 우기다가 뭐요 우기다가. 난 얘들 이 공천 받겠다고 모인 애 중에 제일 골 때린 놈이 누군지 알아요? 박형준이지. 혁신과 통합하겠다고 아무 사심 없이 예를 들면은 시민을 위하여의 두 대표 있잖아요. 이분들이 내가 국회의원 하겠다고 덤비면 누가 그 진정성을 믿어주겠냐고요. 혁신과 통합해서 보수 통합하겠다고 한 놈이 그렇죠. 미래한국당에다가 공천을 싹 집어넣었어. 그래 나중에 논란이 되니까 다시 그걸 처리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게 보수의 민낯이죠. 내가 보수입네, 뭐 교수입네, 뭐 어쨌든 좀 박사학위 받고 좀 배웠다고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점단 떨고 뭐 희생하겠다, 뭐 바른 길로 가자 이야기해놓고 결국에는 집 앞그릇 챙기려고 했다가 부끄러우니까 그래도 부끄러운 걸 아니까 또 그것도 다행이긴 하네. 그 물에 노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얼마나 부끄러운 민낯입니까? 저기 정운천 전북의 국회의원 이게 바른미래당 새로운 보수당에 있다가 뛰쳐 들어와 가지고 정운천이 입당하면서 이 선거 보조금을 네. 5억을 받게 된 바로 그 인물. 네. 호남에서는 당선될 가능성이 없으니 비례대표로라도 국회의원 헤쳐먹자 이런 분이 한 분 계시고 다음에 제일 하이라이트는 유영아지. 유영아를 비례대표로 꽂아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 박근혜 씨의 간절한 열망일지 유영아의 자작극일지는 모르나 그 정당을 지지하는 편지를 달랑 한 통 남기고 유영아가 미래한국당에 공천 신청하는 이 재미로운 어떤 상상. 그러니까 유영아가 갈구지 않았을까요? 누나 이런 식으로 가면 재미없다. 지금 누나한테는 나밖에 없는데 나마저 떠나면 너 누구랑 이야기할 거니? 그래서 공천장 대신에 편지를 막 써가지고 자 대필해 받았어. 나 이렇게 봐. 내가 최소한 유영아를 당선시켜 주면 최소한 선거 방해는 안 할게. 그러니까 대신에 너희들 미래통합당 지지한다고 해줄게. 그런 딜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다 유한무에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조원진이나 이런 김문수나 뭐 이런 입장에서 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건 뭐지? 미래통합당 황교안 중심으로 뭉치라고 했다가 지금은 퇴퇴퇴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박근혜 뜻 아니야. 유영아 뜻이야. 이 자작극이야. 이렇게 자기들 가는 뇌피셜로 저는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건 진짜 야 미래한국당이라고 하는 이 역사에 가장 죄를 짓는 정당이 비례대표 신청 받겠다고 하니까 530명이나 몰려드는 대거 유튜버들이 등록하는 이 모습 보면서 마차님 부러워하셨고요. 저는 쌍욕을 했습니다. 새날도 민주당 비례대표에 하나 넣을 걸. 그럼 그러니까. 누구를 넣어? 마차님 하세요. 전 칸막이 공천하겠습니다. 3번. 간마기 공천.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쓰레기당이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관련해 가지고 박근혜 옥중 편지 있잖아요. 최근에 나왔던 옥중 편지, 옥중 서신 어제 그 옥중 메모. 옥중 메모. 예. 아 근데 어제 그 청국장에서 우리 유찬우 군이 그러더라고요. 박준의 깜빵 편지 이 정도면 딱 좋은지 무슨 옥중이라고. 최근에 그거 다시 시작했지. 그 슬기로운 깜빵 생활의 투 버전. 슬기로운 의사 생활? 예. 나 그건 기대돼 사실은. 드라마 거의 안 보는데. 예. 자 어쨌건 이게 옥중 편지가 선거 운동이 아니다라고 선관위가 결론을 내렸다고 해요. 아직 발표는 안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진짜 나쁜 놈들이죠. 예. 다시 한번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이요. 내 심정 같아서는 우리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됐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바람이 그렇다라는 것 때문에 탄핵을 시도했던 놈들이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막 그 여러 정당으로 4분 5열되어 있던 소위 수구 세력들을 미래통합당 중심으로 뭉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게 선거 개입이 아니에요? 선거 운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이상 이제 선관위는 이 다음 국회에서 어떻게 무슨 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화내는 게 의미가 없는 거지만 다시 한번 이제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선관위는 김밥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먹는지 이쑤시개로 먹는지 그 젓가락과 이쑤시개의 의미가 다르다고 해석해서 그치. 처벌을 요구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 정도로 그 사람 행위와 어떤 표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고민하고 해석을 하는 곳인데 수감되어 있는 죄인이 편지로 정당에 어떤 영향을 행사를 했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아무런 영향도 없었고 그냥 순수한 대한민국 모두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메시지였다라고 하는 건 스스로가 금치산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거예요. 난 선관위 말이 안 보고 되는 거지. 최근에 느낀 게 선관위가 지금 별 희한한 거 예를 들면 미래한국당의 비례 그 명단을 어떤 당이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뽑아 올려야만 인정하겠다고 했어. 그러면 가장 코미디가 그거 아니에요. 당 지도부가 1번 유영아 이건 남성이니까 안 되겠구나. 1번 누구 해서 쭉 리스트를 뽑아서 그걸 주고 당원들한테 찬성이야 반대야 묻는 것도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예. 이것부터가 완전히 쓰레기스러운 건데 그 조금만 더 나아가면 거대 정당의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드는 걸 하게끔 해주는 선거법으로 완전히 취지를 완전 왜곡시켜버린 것도 선관위잖아요. 네. 근데 지금 박근혜가 지금 선거 개입이 아니다, 선거운동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려주면 계속해서 미통당 부류의 선거를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탄핵시켜야 되는 거 나온다고 봐. 민주당한테 유리한 아젠다는 사실상 없어요. 최근에 나온 선관위 발 요소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비례 후보를 내지 않으면 TV 토론이나 그 정당 연설원에 연설을 못 해요. 나도 처음 알았거든. 그러니까 어차피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를 안 낼 거 아닙니까? 미래한국당만 내게 되면 그럼 이 사람들은 TV 토론을 못 해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내지 않으면 그 영역이 비례대표 영역들이에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비례대표들이 나와가지고 내 원래 속해 있는 정당을 막 설명을 해야 되는데 비례대표 후보가 없으면 법적으로 그게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미래통합당 입장에서는 그게 불리할 게 사실 없어 보이더라고. 이미 이런 논란을 통해 다 알려졌어. 예. 그러니까 굳이 우리 비례정당은 어떤 정당이나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고. 그러니까 확장성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지금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는 지역구 내에서만 최대한 의석을 확보하고 나머지 그 비례 의석에 대해서는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는 25에서 30% 정도의 지지율이 고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뭐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골수 지지층이라고 느껴지는 게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투표하겠다고 의향을 보이는 사람이 벌써 30%로 고정돼 있잖아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그 미통당 입장에서는 뭐 선관위에서 뭐 어떤 룰을 제시를 하든 이게 아쉬울 게 없는 거죠. 저희들은. 아니 근데 계속 심판이 선수로 뛰고 있는데 가만두고 보는 것 말고 방법이 없나요? 진짜 탄핵할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뭐가 나야지 계속해서 당하고만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그러니까 불안합니다. 그건 선거가 끝나고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당에 대해서 그러니까 야, 섭섭하다고 느끼고 답답하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정의당이 하는 말은 다 맞다니까요. 틀린 말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선거가 지금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은 뭐 선관위 탄핵하고 뭐 위원 심판 제청해가지고 결과 기다리고 그런 다음에 선거할 거예요? 아니잖아. 선거는 코앞이고 선거 결과에서 미래한국당이 이렇게 미친 듯이 의석을 가져가 버리면 그러면 국회의장 바뀌고 상임위 구성 싹 다 바뀌고 그러면 국회를 어떻게 정상적으로 운영하냐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국민의 뜻이라면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은 돌아버리는 거지.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근데 나는 그 유영아 있잖아요. 유영아가 공천 안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해. 지금 그 김영우가 사실 지금 당 대표라고 난 보거든요. 그러니까 황교안의 지령받고 하는 게 아니에요. 김영우는 개인적 욕심이 다 있다고 봐. 그러니까 사실 이 스포트라이트는 황교안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 김영우가 가져가는데 김영우 입장에서는 엊그제 권성동 잘랐잖아요. 네. 근데 유영아도 같이 자를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뭔가 어떤 그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할 텐데 저당의 지금 한계는 지역구에 꽂을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자르긴 잘랐지만 꽂을 인재가 없다. 그럼 분명히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지역구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나는 강남갑도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 태영호 출마한 곳이 있잖아요. 예.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자,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